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 미움과 공포의 메시지, 이것은 매우 신속하게 전파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선데이에 화이트하우스에서 go back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 tell them to leave 라고 하니까 바로 수요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send her back 이라는 소름 끼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어제는 바로 우리가 사는 시카고로 다가왔습니다. 네이퍼빌에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You go back to your country가 즉각 나왔고, 그리고 오헤어 공항에서는 9살, 10살, 13살 난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이들이 모두 미국 시민입니다. 13시간 동안이나 세관에 의해서 억류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에 개입했던 존 샤코스키 하원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들을 유괴했다라고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이 send her back이라는 구호는 우리에게는 매우 두렵고 걱정스러운 말입니다. 즉 트럼프의 의견에 맞지 않는 비판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반미국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고 또 그것이 이 나라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역사상 어느 폭군도 이런 폭언을 한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움과 공포의 메시지가 바로 내 곁에까지 와 있다는 사례를 설명해드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Send her back이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외침이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자 트럼프가 이제 자신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I didn't say that, they did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조사해 보면은 이 끔찍한 슬로건이 집회장에서 우레와 같이 터져나오자 그가 13초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그 의미는 더 소리를 지르라고 시간을 주고 은근히 부추긴 것일 수 있다. 또는 그가 Send her back이라는 구호를 인조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측근들조차도 이 구호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서 이를 부인하고 거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무시무시한 슬로건이 화이트하우스와 노스캐롤라이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네이퍼빌에 있는 버키스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지난 수요일 15살 난 히스패닉계 남자가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스토어의 캐셔가 이 어린이의 이모에게 질문하게 되는데, 쟤들이 불법 체류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곁에 있던 한 여성이 이 불쾌한 질문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난 미국 시민인데 넌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그녀가 나도 미국 시민이다. What's your problem? 이라면서 꾸짖게 되는 장면이 비디오에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직원은 쟤들은 go back to their country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언쟁이 고조되자 이 직원이 I see 경찰이 온다. 너네들은 이 나라에 잘못 왔다라고 위협을 하는 장면이 비디오를 통해서 나오고, 이 비디오가 페이스북을 타고 수십만 명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직원은 그 후에 회사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제 새벽에 오헤어 공항에서 세관이 9살, 10살, 13살 난 어린이들을 억류했습니다. 세관 측에서는 이 어린이들이 미국 시민이지만은 그의 부모가 불체자이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러 오면은 체포를 하려고 이들을 억류한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마침 워싱턴에서 귀가를 하던 존 샤코스키 하원 의원이 개입을 하고 시카고 시장과 멕시코 영사관도 개입을 해서 이 어린이들을 석방을 시킵니다. 존 샤코스키 하원 의원은 이 어린이들은 미국 시민이고 그들의 여행의 자유는 헌법적인 권리다. 정부가 미국 시민을 납치 유괴하고 불체자 체포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그것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것은 치욕적인 수법이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 나타난 것은 첫째,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온 Go Back 발언이 신속하게 나의 삶의 주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모가 외국인 같고 영어가 서툰 사람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이 Go Back 또는 Send Her Back은 모든 이민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소리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스럽고 위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언사는 마치 형벌 같은 것인데 평생을 미국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살면서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자손 잘 키우고 재산 모으고 이것이 내 삶의 전체이고 이것이 내 삶의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박탈하고 내쫓겠다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악마의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Send Her Back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 사악함, 이것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라든가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라든가 인류사의 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독립선언문 제1수정헌법, 제14조 수정헌법, 민권법 등을 통해서 만인 평등권, 행복 추구 권리 인정, 동등권 보장,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시문에는 자유를 동경하는 그대의 피곤함과 빈곤함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역사에는 어두운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1924년도 동양인 배척법이 있었고 1942년도에 일본계 시민 격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2만 명을 격리를 했는데 그들 중에 62%가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LA 폭동, 피해자가 바로 우리 한인사회인데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 첫째, non-white community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미 분석이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의 위대성 또 미국의 편협성은 항상 동시에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인종 문제, 포용성, inclusion과 배타성, exclusion, 이것은 미국의 영혼을 놓고 벌어지는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다 라고 댄 레다가 이미 오래전에 갈파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엔젤과 데블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 속에서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류 사회를 교육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초장부터 플루럴리즘, 복합주의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소수였지만은 처음부터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면 투쟁을 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퍼빌의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사과도 사실은 시위로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얌전하고 말 잘 듣고 모범생의 태도가 항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돼 내일 오후 7시까지 계속됩니다. 최고기온 100도 내외를 기록할 이번 폭염의 체감온도는 110도에서 115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시카고시는 시내파크와 도서관 등 수십 개소의 쿨링센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5개 활동 제한 등을 계몽하고 있습니다. 1995년 5일간의 폭염 시에 시카고에서 739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동부와 중부 지역에 최고 100도에 가까운 폭염이 예상되면서 주의가 연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광범위하고 위험한 열파가 동부와 중부 지역에 형성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이 예고된 뉴욕에선 이번 주말로 잡혀있던 체육대회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무인 정찰기가 이 지역에서 격추된 지 한 달여 만에 양국이 재차 충돌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스트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상륙 강습함 USS 복서가 1000야드 정도로 초접근해온 이란 드론의 방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드론이 물러나라는 요청을 수차례 무시했고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드론은 즉각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립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이란의 드론이 격추됐다는 것과 관련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밝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과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진 스칼리아를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진 스칼리아를 새 노동장관으로 지명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법조계와 노동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으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 스칼리아는 30년간 미국을 대표하는 강경보수 대법관으로 이름을 날린 고 안토닌 스칼리아의 아들로 조지 W 행정부에서 노동부 수석 변호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용 돈 지급 의혹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법원 공개 문서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어제 뉴욕 연방법원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899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에는 미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트럼프 당시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려는 측근들의 노력이 FBI 영장 등을 통해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락킨 맥더널 사건 당시 허위 보고를 했던 현장 경찰관 4명이 어제 해고됐습니다. 9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는 어제 만장일치로 이들의 처벌을 결정했는데 이들은 현장 보고서를 과장해서 보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중국 유학생 살인사건 가해자가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배심원단은 가해자 브렌트 크리스찬슨의 사형 여부를 이틀 동안 심리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주심 판사에게 형량 선고를 위임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수색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 오전에 흐리다 오들어 대체로 맑은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96도, 밤 최저 79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6도, 밤 최저 72도.
주일에는 기온이 다시 70도대로 내려가겠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4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1도입니다.